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교는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죠. 자, 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서 저번 시간에 이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 이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26회 우리가 원래 시험에 출제가 또 예상되는 부분이죠. 이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률적 또는 우리가 법 제도상 개념입니다. 이 법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이 부동산에 있어서의 개념이죠. 자, 이 개념은 이 넓은 의미를 광의라고 하죠. 이 넓은 의미의 부동산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이 협의는 이 좁은 의미의 부동산입니다. 이 좁은 의미의 부동산에다가 이 준 부동산, 이 부동산이 아닌데 부동산에 준한다, 간주한다라는 내용이죠. 이 준부동산, 의제부동산을 더해줌으로써 우리는 광의의 부동산을 형성하죠. 자, 이 협의부동산은 이 민법 우리가 제99조 우리가 제1항이죠. 자, 22회 시험에 또 지문에 또 출제를 했었는데 이 협의부동산은 민법 제99조 제1항에서 이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보죠. 자, 이 토지 및 그 정착물은 우리가 부동산이다 1항인데 이 민법 조문을 가지고 정의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협의부동산을 이 민법상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자, 이 민법상 부동산이 협의부동산인데 이 민법상 부동산은 이 토지와 이 정착물로 우리가 구성되고 있죠. 자, 여러분이 이 토지 우리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에서 배우셨는데 이 토지는 이 민법 제 212조 조문이죠.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이 상하가 공간의 개념이죠. 이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로서 우리는 이 지표권 그리고 지하권, 공중권으로 우리가 구성되고 있습니다. 이 토지 우리가 이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는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구체적 범위에 대해서는 이 범위의 판단, 해석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민법 제212조에 대한 그러한 내용 잘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자, 이 정착물과 관련해서 이 정착물은 우선 개념이 이제 여러분 보면은 원래는 우리가 동산이었죠. 이 정착물은 원래는 우리가 동산이었는데 원래는 동산이었지만은 이 토지의 설치 부착됨에 따라서 우리가 항구적인 우리가 토지에 있어서의 우리가 개량물로 보는 거죠. 자, 이 부동산의 일부가 된 물건입니다. 이 항구적인 토지의 개량물로서 이 부동산의 일부가 된 물건이 바로 정착물이죠. 자, 정착물의 개념에서 또 이 토지의 부가가치를 더한 토지의 개량물. 자, 여러분이 조주현 교수는 이 토지의 이 부가가치를 더한 부가된 가치를 더한 우리가 이 토지에 있어서의 개량물을 정착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이 토지의 설치 부착됨에 따라서 이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또 정착물이죠. 이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토지의 설치 부착됨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정착물. 그래서 세 가지 개념에서 특히 두 번째, 세 번째가 시험 지문에 또 자주 출제가 되는 그런 내용이죠. 자, 이 정착물에 있어서의 개념을 보게 되면은 이 정착물의 우리가 종류를 한번 나눠보게 되면은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이 독립 정착물이 있고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이 종속 정착물이 있습니다. 자, 이때 이 독립 정착물이 25회 시험에 우리가 또 출제를 했었죠. 이 독립 정착물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일본에서는 대표적인 이 건물인데 이 건물은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 우리가 간주되면서 이 건축물 대장에 별도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상 부동산 등기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토지와 건물 단 두 가지입니다. 토지와 건물 뿐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자, 건축물 대장에 별도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완전한 공시수단은 등기인데, 이 소유권 보존 등기대, 소유권 우리가 보존 우리가 등기된 임무, 예?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무, 독립정착물입니다. 이 등기는 완전한 공시수단이기 때문에 뭐를 할 수 있죠? 소유권 표시도 할 수 있지만은 저당권 표시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명인 방법. 자, 이 불완전한 공시수단이죠. 자, 우리가 산에 나무에 이 표차를 붙여서 우리가 그 사람 소유로 인정을 하는 거죠. 이 명인 방법. 이 명인 방법은 관습법상 소유권을 우리가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이 관습법상 소유권을 나타내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불완전한 공시수단입니다. 따라서 소유권 표시는 할 수 있지만은 저당권 표시는 안 되죠. 그래서 이 명인 방법을 갖춘 이 수목에 있어서의 집단, 이것도 독립정착물이죠. 자, 또 독립정착물에 또 농작물이 있습니다. 이 농작물도 대표적으로 이 정당한 권원, 이 정당한 이 권원에 의해, 정당한 권원에 의해 이 타인 토지, 다른 사람의 토지에서 우리가 경작 재배된, 경작 재배된 농작물, 자, 이런 것도 우리가 바로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되죠. 정당한 권원이 없이, 이번은 또 이 정당한 이 권원 없이 또 타인의 토지에서 우리가 경작 재배된 성숙된 농작물도 정착물이 됩니다. 독립정착물. 그래서 여러분이 25회 시험에 요 네 가지 여러분이 출제를 또 했었죠. 자, 종속정착물은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물건이죠. 이 도로, 교량, 터널, 축대, 돌담, 울타리 이런 건데, 이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 우리가 나무나 다년생 식물은 우리가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죠. 그래서 토지에 있어서의 정착된 물건입니다. 예? 간주이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 시에 매수인에게 양도가 되겠죠. 나무, 다년생 식물은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종속정착물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우선은 종류 두 가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정착물을 또 구분하는 기준이 나오겠죠. 자, 이 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 자, 이 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은 법률적 측면에서 크게 네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가 물건이 부동산에 있어서의 부착되는 방법이죠. 자, 여러분 교재 24페이지 보시면은, 자, 이 물건이 부동산에 부착되는 방법에 따라 나누는데, 이 물리적 손상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물리적 손상에 있어서의 유무라든지, 또 기능적 측면에서의 우리가 효용이라든지, 이 기능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효용,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이 지장, 이 유무, 요걸 확인을 하면 되겠죠. 자, 물건이 부동산에 부착되는 방법.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자, 화장실에 있는 수도꼭지 예를 볼까요? 자, 철물점에서 수도꼭지를 팔 때 철물점에 있는 수도꼭지는 동산, 움직이는 물건 동산이지만은 화장실에 있는 수도꼭지는 물리적으로 건물에 아무런 손상을 주지 않고 수도꼭지를 제거할 수 있지만은, 이 수도꼭지가 없어지면 건물의 기능, 효용 측면에서 지장을 줄 수 있죠. 그러면 화장실에 있는 수도꼭지는 정착물로 봅니다. 자, 두 번째는 물건의 이 성격, 부합 여부죠. 자, 이 특정 위치나 여러분 특정 위치나 용도에 맞도록 특별하게 제작되었거나 고안된 물건, 예를 들면 아파트에 있는 샷인데 이것은 정착물로 간주돼서 부동산 매매 시 매수인에게 양도가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물건을 설치한 의도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임대 아파트 소유준 임대인이 임대 가치의 증진을
위에서 임대 아파트에 설치한 가스레인지라든지 소형 냉장고라든지 침대 등은 임대인이 설치한 물건이기 때문에 정착물로 보게 되죠. 네 번째는 거래 당사자들 간의 관계인데, 이 매도인 매수인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이 어떤 물건이 정착물인지 아닌지 불분명할 경우에는 그 물건은 정착물로 간주하면서 매수인에게 양도됩니다. 또 임대인 임차인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이 있겠죠. 임차인 정착물인데, 그럼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 임차인 정착물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은 임차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 정착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부동산 정착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15-1회 시험의 정답 지문이었죠. 자, 여러분들이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임차인이 상품 전시를 위해서 진열대를 설치하면은 임대차 계약이 끝난 이후에는 그 진열대를 임차인이 가져갈 수 있죠. 그래서 그러한 임차인 정착물은 임차인에게 원칙적으로 소유권이 귀속되기 때문에 부동산 정착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이 구분하는 기준에서 특히 이 첫 번째와 네 번째가 시험 지문에 또 자주 뜨니까 좀 여러분이 확인을 한번 우리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착물 관련해서 우리가 시험 지문에 또 자주 나오기 때문에 확인을 좀 해두시면서, 자, 이 정착물이 아닌 동산으로 분류하죠. 그럼 이 정착물이 아닌 동산으로 분류합니다. 자, 정착물이 아닌 게 뭐냐? 예? 이 정착물이 아닌 거, 이 동산으로 분류하죠. 정착물이 아닌 동산으로 분류하는 것은, 자,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정착물인데 계속성이 없는 판잣집, 계속성이 없는 판잣집, 농촌의 비닐하우스, 공중전화 부스, 컨테이너 박스 정착물이 아니죠. 동산으로 분류하고, 자, 이 다른 곳에 옮겨 심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심어놓은 나무가 있죠. 이 가식 중에 있는 수목은 정착물이 아닌 동산으로 분류하고, 또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는 경작수 학물인 벼, 감자, 옥수수, 뭐 토마토, 뭐 이런 것은 전부 뭘로 우리는 이 정착물이 아닌 동산으로 분류한다는 것을 기억을 좀 해두시면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준부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이 부동산과 같이 규율할 필요가 있는 특정의 동산 또는 동산과 결합된 부동산의 집단을 준부동산 또는 의제부동산인데, 자, 이 준부동산은 시대라든지 이 나라, 학자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준부동산의 범위는 시대나 나라, 학자 등에 따라 차이가 있고, 이 성립 조건으로서는 등기, 등록을 해야겠죠. 등기, 등록 등의 공시, 우리가 방법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등기, 등록 등의 공시 방법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이 등기, 등록 등의 공시 방법을 갖춘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 인정되는 물건을 준부동산이라고 하죠. 성립 조건 우리가 봤고, 이 종류, 자, 이 동산과 결합된 부동산 집단, 이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죠. 이 공장재단이나 이 광업재단은 한 개의 이 물건으로 본다는 거죠. 자, 여기에 공장재단, 광업재단 여러분 기억해 두시는데, 이 준부동산에는 등기 대상 물건이 있죠. 자, 등기 대상 물건으로서 여러분이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겠고, 또는 20톤 이상의 선박이 있죠. 20톤 이상의 선박이라든지 이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 등기 대상 물건이죠. 이 등록, 우리가 대상 물건으로서 이 자동차라든지 자동차, 항공기, 이 건설기계는 등록, 우리가 대상, 우리가 물건이고, 이 등록 대상 권리가 있죠. 준부동산에 등록 대상 권리로서 준물건이죠. 이 어업권, 광업권이 있는데, 이 어업권, 광업권은 이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자, 이 준부동산에 있어서 우리가 종류에서 등기 대상 물건으로서 20톤 이상의 선박, 임목, 공장재단,
우리가 광업재단이 있습니다. 등록 대상 물건, 등록 대상 권리, 종류 정도 한번 확인을 우선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법률적 개념, 부동산에 관련된 전반적 사항인데 시험에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확인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서 여러분 우리가 저번 시간에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배우셨습니다. 이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에서 특히 공간으로서의 부동산, 또 위치로서의 부동산 상당히 중요하죠. 확인을 해두시고 이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의 종류 5가지 자산, 자본, 자산, 자본, 상품, 소비재, 생산 요소 이 5가지 꼭 기억을 우선 우리가 해두시기 바라고 이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 오늘 배운 거 확인을 해두셔야 됩니다. 이러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우리가 26회 시험에 또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확인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27페이지 보시면은 이 부동산에 있어서의 분류가 나오죠. 자, 이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토지 주된 사용에 따라 지목을 28개의 지목으로 나누고 있는데 요거 가끔 출제를 하죠. 여러분 요건 공시법에서 배우는 사항인데 한번 확인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우리 부동산의 개념에서는 우리가 이 토지 용어가 상당히 또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토지, 이 부동산 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토지가 어떤 용어로 사용되느냐, 이 토지에 관련된 용어가 우리가 출제가 또 예상되는 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토지의 용어 여러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선 출제가 되는 우리가 2번째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토지 용어 중에 여러분 교재 27페이지 보시면은 우선 택지가 나오죠. 택지. 자, 이 택지라는 것은 이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이죠. 자, 이 주거용, 주택, 상업용 점포 등 영구적인 구축물에 제공되는 토지를 우리는 지적법상, 우리 지적의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의 이 지목 중에서 대가 여기에 해당을 하겠죠. 자, 그럼 주거용, 상업용에다가 뭐가 들어가냐면은 공업용이 들어가죠. 이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이용 중에 있거나 이용 가능한 이 토지를 우리는 택지라고 하죠. 이 택지. 이 택지가 여러분이 우선 주의를 해야 됩니다. 시험에 출제가 예상되는 또 중요한 부분이죠. 택지. 택지는 감정평가상의 용어입니다. 감정평가상의 용어로서 이 건축법상의 부지와 우리가 용어가 비슷한 토지입니다. 건축법상의 대지, 여러분 건축법상의 대지와 비슷한 용어다. 택지는 건축법상의 대지는 이 건축물을 지을 수 있거나 우리가 건축물을 지을 수 있거나 지을 수 있는 토지를 우리는 건축법상의 대지인데 이 건축법상의 대지와 비슷한 개념이 택지다. 그래서 이 택지는 감정평가상의 용어로서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용어고, 그럼 이 건축 우리가 가능한 토지, 자 현재 건축물이 지어져 있거나 이 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택지인데, 그럼 이 택지는 여기에다가 이 건축할 수 없는 토지, 이 건축할 수 없는 우리가 토지까지 포함시켜서 이것을 부지라고 하죠. 부지. 이 부지는 어떤 일정한 용도에 제공되는 토지, 어떤 일정한 용도에 제공되는 토지죠. 그래서 용도가 나오죠. 그럼 예를 들어서 학교용 부지, 철도용 부지, 하천용 부지, 건물용 부지, 공장용 부지, 이렇게 용도 뒤에 부지를 붙여주면 되는데, 그 부지에는 이 건축 가능한 토지, 뭐 종교용 부지, 체육용 부지, 학교용 부지, 예? 건물용 부지, 공장용 부지, 건물 지을 수 있는 땅도 있지만은 건축할 수 없는 하천용 부지, 도로용 부지, 철도용 부지, 건축할 수 없는 토지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우선 개념을 우선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교재 28페이지 보시면은 이 대지와 맹지가 나오죠. 이 도로 조건, 이 도로 조건에 따른 분류가 나오는데, 자, 이 도로에
A라는 토지가 있고 이 B라는 토지가 있다. 그럼 이 B라는 토지가 A라는 토지에 완전히 둘러싸여서 도로와 전혀 맞닿은 부분이 없는 토지를 우리는 맹지죠. 또 맹지가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데 이 맹지는 이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해서 출입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지상에는 우리가 정상적인 토지 가격보다 가치가 하락하죠. 이 감가가 발생하고 또 맹지상에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을 세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맹지의 개념이고, 자, 맹지 중요합니다. 자, 도로가 있는데 이렇게 A가 있고 B라는 토지가 있는데 이 B라는 이 토지가 이 도로와 이렇게 조그만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접속면을 갖는데 이 모양이 있고 자루 모양을 띠고 있죠. 그래서 자루대자를 사용하죠. 여러분이 이 자루대, 대지, 이게 자루대자입니다. 이 대, 자루대자. 그래서 이 자루형의 모양을 띠고 있는 토지가 바로 대지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 도로 조건에 따라서 맹지, 대지 두 가지 개념 중에서 맹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또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 자, 다음은 이 부동산 활동상의 분류로서 이 필지와 획지 개념이 나오죠. 자, 이 부동산 활동상의 분류로서 필지, 획지 개념이 나오는데 우리 출제는 또 이 필지, 획지 개념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죠? 필지가 더 중요하죠. 필지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법률상의 단위 개념입니다. 법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 필지는 토지에 있어서의 면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이 토지의 주민등록번호가 지번입니다. 이 하나의 지번으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하나의 지번으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법률적인 우리가 토지에 있어서의 등록 단위를 바로 필지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시험에는 면적 단위로 자주 출제하죠. 이 등록 단위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또 부동산 등기법상 이 등기의 또 한 단위를 필지죠. 그래서 한 개의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한계를 표시하는 개념입니다. 이 획지는 이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이 경제적, 부동산학적인 개념인데, 자, 여러분, 가격 수준이라는 것은 지역 내 여러 부동산들의 가격을 평균한 값이 가격 수준인데, 이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이 경제적 부동산학적 개념이고, 이 토지 이용상의 개념으로서 토지 이용에 있어서 또는 부동산 활동 및 형상에 있어서 단위 면적이 되는 1획의 토지를 획지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단위 면적은 1제곱미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면적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단위가 바로 획지입니다. 그래서 행정적, 법률적 기준, 물리적, 자연적, 인위적 기준에서 다른 토지와 구별이 되는 이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획지. 시험 지문에는 이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이 지문이 반드시 뜨죠. 그래서 획지 개념은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획지의 개념이다. 이 두 개념 중에서 필지 개념이 우선 시험에 많이 출제되고 있는 내용이다. 확인을 해 두시기 바라고, 29페이지 보시면은, 자, 이 정착물, 토지상의 정착물이 있느냐 없느냐, 이 유무에 따른 분류가 나오죠. 자, 이 택지는 바로 어떻게 돼? 현재 건축물이 있거나 앞으로 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택지인데, 이 택지상에 건축물이 없으면은 나지가 되고, 택지상에 건축물이 있죠. 이 건축물이 서 있는 부지가 바로 건부지죠. 25회 시험에 나지 건부지의 개념 특성이 출제를 했었죠. 자, 나지에 있어서 개념, 여러분이 25회 시험에 또 출제됐었죠. 22회, 25회 시험에 우리가 나지의 개념이 우리가 또 출제를 했었어요. 그럼 나지는 이 토지의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고 이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나지라고 하는데, 그 개념을 우리가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나지는 택지이기 때문에
주거용 상업용은 지목이 뭐가 돼요? 대가 되겠죠. 이 지목이 대일 수도 있고 또는 뭐죠? 공업용일 경우에 공장 용지죠. 그래서 여러분 낮이는 지목이 대로 설정된 토지를 말한다 하면 틀린 질문이죠. 왜? 공장 용지도 있기 때문에 대로 설정된 토지 하면 큰일 나고요. 여러분이 낮이 중에서도 지목이 대로 되어 있는 토지를 우리는 나대지라고 하는 거죠. 나대지. 자, 그러면은 이 나지는 건축물이 서 있는 건부지에 비해서 건축물이 없기 때문에 최유효용, 토지의 최고 최선의 이용이 기대되는 토지로서 건부지에 비해서 가격도 비싸고 시장에서 매매 임대될 가능성은 시장성인데 이 시장성이 높은 토지가 낮입니다. 자, 그러면 이 건부지는 토지상에 뭐가 있다는 얘기죠? 이 건물이 있겠죠? 이 토지상에 이 건축물이 서 있는 부지인데, 그래서 이 건부지에 있어서의 평가액, 자, 건부지에 있어서의 평가의 원칙은 우리가 나지 가격, 건축물이 없는 상태인 나지 가격을 한도로 한다. 이 말은 나지 가격을 상한선으로 본다는 얘기죠. 한도로 한다. 원칙인데, 자, 일반적으로 어떻게 돼? 일반적인 것은 토지상에 건축물이 있음으로써 건축물이 없는 상태보다 건축물이 있음으로써 토지에 최유효용이 저해되면서 토지 가치가 하락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뭐가 발생하죠? 건부 감가가 발생하죠. 자, 25회 시험 정답이 여기서 물었는데, 이 건부 감가가 발생했을 때는 건축물이 없는 나지 가격이 우리가 건축물이 서 있는 부지인 건부지 가격 비교하면은 나지 가격이 높다. 여기서 출제를 했었죠. 자, 일반적으로 건부 감가가 발생하고 예외적으로 또 건부 증가가 나타날 수 있죠. 자, 건부 증가는 나지 가격보다 오히려 건부지 가격이 비싼 건데, 즉 여러분 개발 제한 구역 내에는 개발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 내에 건부지 가격이 나지 가격보다 오히려 비쌀 수도 있다.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외적으로 건부 증가가 나타날 수 있다. 확인을 해 두셔야겠죠. 이 건부지에 있어서 개념 우리가 확인을 또 해 두셔야 부분이고, 나지는 우리나라 토지 가격 평가의 기준을 말하고, 여기서 일본에서는 나지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죠. 일본에서는요, 이 갱지와 저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갱지는 이 토지상에 건물 기타의 정착물이 없고, 또 어느 국가에든 공법상 규제가 없는 국가는 없죠. 공법상 규제는 다 있는데 이 사법상 제한이 문제죠. 이 사법상 제한이 없으면은 갱지고 있으면 저지인데, 이 사법상 제한을 가지고 구별을 합니다. 자, 우선은 둘 다 건축물이 없고요. 공법상 규제는 있지만 사법상 제한이 없으면 갱지, 있으면 저지인데, 일본에서의 토지 가격 평가의 기준은 갱지, 우리나라에서 토지 가격 평가의 기준은 나지다. 그래서 일본에서의 갱지와 우리나라의 나지 개념은 같은 의미의 용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지가 있죠. 자, 건축법상의 대지에서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제외한 부분을 우리가 공지라고 하죠. 공지. 자, 공지 개념이 여러분 교재 30페이지에 또 우리가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공지의 개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소지가 나오죠. 소지. 자, 소지가 또 용어가 어렵죠. 자,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인 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전 이 자연적인 상태 있는 그대로의 토지를 소지, 예를 들면 논밭, 이마 뭐 이런 것을 소지라고 하죠. 자연적이 있는 그대로의 토지를 우리는 소지라고 하고, 또 공한지가 있죠. 자, 이 공한지는 도시 내에 있는 택지입니다. 그럼 도시 내에 있는 택지는 건축물을 지어야 되는데 건축물을 안 짓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죠? 집가 상승을 기대하는 토지의 투기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물을 짓지 않고 장기에 걸쳐서 방치하고 있는 토지를 공한지죠. 자, 그리고 또 유휴지도 투기 목적이죠.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놀리고 있는 토지를 유휴지인데, 유휴지도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또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죠. 자, 선하지는 우리가 고합선,
고압선 아래에 있는 토지가 선하지죠. 고압선 아래에 있는 일정 범위 토지가 이 선하지에 있어서의 개념입니다. 자, 그 몇 가지 개념을 우선은 확인을 좀 해보시기 바라고,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또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게 이 토지의 용도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이 토지의 용도에 따른 분류인데, 실제 토지가 이용되는 용도에 따라 지역을 크게 이렇게 대분류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분류할 수 있죠. 이 택지, 지역, 농지, 지역. 택지, 농지, 임지는 감정평가상의 용어죠. 자, 이 택지 이외의 토지, 농지, 임지는 비택지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 임야, 임지적 지목이 임야인데 이 산을 깎아서 택지를 조성할 수 있고, 또 논밭을 택지로 이렇게 조성할 수 있는데, 이렇게 바뀔 때를 전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임지지역, 농지적, 택지적 등의 용도적 지역 대분류 상호 간의 전환 중에 있는 이 토지를 우리는 후보지라고 해요. 그래서 후보지는 전환 중일 때만 성립하는 개념이다. 전환 중일 때만 성립한다. 이 전환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후보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택지, 산을 깎아서 택지 조성 중에 있으면은 택지 후보지라고 합니다. 그럼 조성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택지 후보지에서 후보지를 빼버려. 그냥 택지입니다. 그래서 후보지는 전환 중일 때만 성립하는 개념으로서 전환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후보지라고 말하지 않는다. 자, 이 택지적을 더 우리가 세분화시키는 것을 소분류라고 하죠. 소분류. 자, 우리가 주택 지역 또는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또 농지 지역은 이 전지 지역, 이 답지 지역, 과수원 지역으로 이렇게 세분할 수 있고, 임지 지역은 뭐 신탄림 지역, 뗄나무가 있는 신탄림 지역, 가구나 책상 등을 만들 수 있는 나무가 있는 용재림 지역으로 볼 수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 여러분이 택지 지역 내 공업 지역이 주거 지역으로 바뀌는 거죠. 자, 여러분, 도심에 있던 공장이 외곽으로 이전하고 그 공장이 있던 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있다. 이것은 이행지의 개념이죠. 이행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행지 개념은 동일 용도적 지역 내입니다. 자, 이행지는 이 동일 용도적 지역 내, 동일 용도적 지역 내죠. 이 동일 용도적 지역 내 소분류 상호 간에 이행 중에 있는 토지를 이행지. 여러분, 내라는 것은 이렇게, 내라는 것은 소분류한다는 얘기죠. 그럼 택지 지역 내 공업 지역이 주택 지역으로 바뀌고 있는 중에 있다. 이행지 개념입니다. 자, 근데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전 밭을 수용을 해서 아파트 단지 건설 중에 있다. 그러면 전지 지역은 농지 지역이고 주택 지역은 택지 지역이기 때문에 용도적 지역이 다르면 후보지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도시를 개발하는 개념은 후보지 개념과 관련 있다. 이렇게 또 확인을 한번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용도에 따른 분류, 후보지, 이행지 개념이 여러분 30페이지 밑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일본에서 또 사용하는 개념. 자, 일본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개념 중에 법지와 빈지가 있죠. 이 법지는 법적으로는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실제 이 활용함으로써 얻는 실익은 거의 없는 토지죠. 자, 법지. 여기 축대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자, 여기 주택이 있죠. 여기도 주택이 있는데, 이 법지는 택지의 유효지표면 경계와 그 인접 토지와의 경사진 토지 부분을 우리는 법지죠. 자, 토지 분계를 막기 위해서 이 축대를 설정했을 때 이 경사진 이 부분에 있는 토지, 여기에 바로 법지인데, 법적으로는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실제 활용함으로서는 이익은 거의 없는 토지를 말합니다. 자, 그런 것을 우선 보면 되겠고, 이 빈지는 이 법지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왜냐? 법적으로는 또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지만은 실제 또 활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우리가 많은 토지죠. 이 빈지는 우리나라 공유수면관리법에서는 바닷가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이 이런 의미겠죠. 이게 만조 수위선입니다. 자, 만조 수위선이 이렇게 주어졌죠. 그러면은 이 지적공부상에 등록된 지역과 이 만조 수위선 이 사이에 있는 이 토지를 우리는 빈지라고 해요. 빈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서해안 보면은 만조가 됐을 때 그 바닷가 모래사장 이렇게 빈지입니다. 그럼 만조 수위선에서 물이 나갔을 때 이 간조 수위선인데 이 사이에 있는 땅, 여러분이 갯벌이라고 하는 이 땅을 우리는 간석지라고 해요. 간석지. 그러면 이 간조 수위선 넘어서 물이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바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빈지는 갯벌이 빈지가 아니라는 걸 주의해 두시고, 이 빈지의 개념은 우리나라 공유수면 관리법상 바닷가라고 한다. 이 두 개념은 일본에서 많이 활용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휴한지란 게 있죠. 자, 이 농지 같은 우리 농지, 농토인데 이 지력 회복 등을 위해서 일정 기간 휴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이러한 토지, 농지 등을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이 토지를 휴한지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토지는 실무적으로 우리는 어떤 용어로 사용되고 있느냐, 이 출제가 요즘 계속되고 있고, 특히 박스를 이용해서 문제를 계속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출제 관련된 중요한 용어 설명을 마쳤고, 다음 시간에는 토지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